인터랙션이란 우리가 웹페이지나 앱을 방문했을 때 클릭, 터치 등에 따라오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마우스 클릭, 마우스 호버링, 스크롤, 터치에 따른 여러 변화나 이펙트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인터랙션이라고 할 겁니다. 다채로운 인터랙션은 유저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브랜드의 색깔을 더 짙게 드러내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오늘은 바로 프레이머로 이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컴포넌트를 다룰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 탑바와 후터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았고, 컴포넌트를 쓰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죠. 만약 지난 영상에서 듣지 못했던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의 기초 활용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컴포넌트의 두 가지 기능을 다뤄볼 건데요. 한 가지 아이템을 다양한 변형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과 이펙트 효과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인터랙션을 구현해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올렸을 때 안에 흑백 이미지가 컬러로 변하며 확대되고 텍스트가 이어서 등장하는 이펙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블로그, 랜딩 페이지, 쇼핑몰 등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에서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가 프레이머에서 컴포넌트를 가장 많이 찾게 될 기능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이나 폰트 같이 미리 준비하실 것 없이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프레이머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앞에 놓여있는 데스크탑 레이어를 클릭하고 오른쪽 툴창에서 레이아웃을 찾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레임 상태였던 데스크탑 레이어가 로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단축키 S를 누르고 데스크탑 레이어 위에 크게 컬럼을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단축키 F를 누르고 이 안에 프레임을 이어서 만들어줍니다. 편집창에서 사이즈를 가로 306, 세로 470으로 맞춰줄게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방금 만든 프레임에 딱 맞는 상위 레이어를 컬럼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코맨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프레임 바로 상위에 컬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화면 왼쪽 레이어 창에서 방금 만든 레이어들의 이름을 지어줄게요. 첫 번째 큰 컬럼을 컴포넌트 섹션이라고 짓고, 그 다음을 이미지 카드, 그 다음 가장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미지 카드 레이어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미지 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커맨드 K를 눌러주면 가운데 창이 하나 뜨고, 여기서 가운데 있는 Create 컴포넌트를 클릭해 줍니다. 컴포넌트의 제목은 그대로 두고 Creat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잠깐 화면 왼쪽 레이어 창을 볼까요? 방금 전에 이미지 카드 레이어와 그 안에 이미지 프레임을 우리는 생성했고, 그중 이미지 카드 레이어를 컴포넌트로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이미지 카드 레이어가 베리언트 1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 이미지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하얀색의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측 편집창에서 필을 찾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 창 상단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 삽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무료 이미지 소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레이머 업데이트를 통해 이제부터 무료 소스 플랫폼인 언스플래시에 있는 이미지를 이 안에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필 창 하단 언스플래시를 클릭하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이 안에 들어갈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해 줄게요. 단축키 T를 누르고 옆에 빈 공간에 클릭해 주겠습니다. 저는 컨텐트라고 큰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이어서 Make Variable Contents into One이라고 부제목을 써줄 건데요. 이건 꼭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Shift를 누르고 이 두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눌러 컬럼으로 두 개를 묶어줄게요. 편집창으로 가서 방금 생성한 레이어의 사이즈를 가로 세로 모두 Fit Content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편집창 아래로 내려가서 얼라인을 왼쪽 정렬로 맞춰줄게요. 이번에는 텍스트의 폰트를 바꿔줄 건데요. 폰트는 원하시는 대로 기본 폰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폰트 파일을 업로드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해 두었던 프리텐더드 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굵은 폰트를, 아래 부제목은 중간 폰트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도 각각 28, 16픽셀로 맞춰줄게요. 글씨 색깔은 화이트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직접 팔레트에서 변경해줘도 되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저장해둔 스타일을 아래에서 선택해 더 빠르게 변경해주겠습니다. 마무리로 텍스트를 묶고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배경색을 없애주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 레이어를 이제 컴포넌트 안으로 드래그해 가져다 놓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이 레이어의 이름도 타이틀이라고 지어줄게요. 이번에는 지금 이 레이어 창에서 타이틀 레이어를 이미지 레이어 밖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레이어의 크기를 수정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들의 크기나 위치 역시 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미지 따로 타이틀 따로 그 크기와 위치가 변하도록 인터랙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위, 하위 레이어 관계에 따라서 레이어는 서로 영향을 끼치니까요. 포토샵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레이어를 옮기고 나면 컴포넌트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는데 괜찮아요. 바로 이어서 타이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창 상단 포지션에서 타입을 기존 릴레이티브에서 앱솔루트로 바꿔주세요. 또 바로 이어서 그 위에 정렬 버튼들 중에서 여기 가운데 정렬 버튼을 선택해주면 레이어 가운데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이 위치를 왼쪽 아래로 옮겨줄 건데요. 포지션 밑면과 왼쪽 면으로부터 15픽셀씩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수정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위 대각선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단축키 T를 누르고 공백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방향 화살표 특수 문자를 넣어줄게요. 폰트도 가장 굵게 그리고 사이즈는 32로 키워준 다음 조금 위로 올라가 스타일의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45도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레이어를 컴포넌트 안으로 드래그 해놓고 레이어 창에서 이미지 레이어 밖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포지션 타입도 앱솔루트로 바꿔준 다음 이번에는 윗면과 오른쪽 면에 15씩 입력해 줄게요. 자, 이러면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컴포넌트에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마우스가 올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텍스트 레이어들은 사라지고 이미지 역시 흑백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컴포넌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 화면을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호버 프레스드라고 써있는 보라색 창이 하나 뜨죠. 이걸 클릭해주고 호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호버가 바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생길 거예요. 먼저 이미지의 색을 흑백으로 바꿔줄게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편집창 스타일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필터에서 그레이스케일을 선택합니다. 그럼 스타일에 100% 값의 그레이스케일 항목이 생기면서 이미지도 바로 흑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틀 레이어와 화살표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편집창 스타일에 오퍼시티를 0으로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호버링 되지 않았을 때 디폴트의 상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래 호버 컴포넌트 역시 같이 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상태로 호버 컴포넌트를 역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호버 컴포넌트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스타일에서 그레이스케일을 0으로 입력한 다음 타이틀 레이어와 화살표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오퍼시티를 1로 입력해줍니다. 마무리로 컴포넌트 레이어 모서리를 조금만 둥글게 만들어줄게요. 컴포넌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스타일에서 레디어스를 15로 입력해주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로 가서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화면으로 가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호버링 상태에서 이미지도 확대가 되면서 텍스트 레이어들 역시 슬라이드 이동되면서 등장하면 훨씬 역동적인 상태가 연출될 것 같아요. 미리 보기 화면을 나가서 컴포넌트 레이어의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 포지션에서 타입을 앱솔루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도록 사이즈에서 자물쇠를 클릭해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물쇠 잠그지 마세요. 제가 예제를 만들 때에는 비율을 고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큰 화면의 환경에서 웹페이지 이미지가 자동 조절이 되면서 잘려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 세로를 모두 기존 픽스드에서 릴레이티브로 바꿔주세요. 이제 릴레이티브 상태가 가로 세로 모두 100%인 상태여야 합니다. 뒤에 화면이 다른 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호버 컴포넌트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가로 세로 사이즈를 모두 110%로 바꿔주겠습니다. 역시 뒤에 화면이 다른 건 무시해주세요. 이미지를 확대하고 나면 이미지 레이어의 위치를 정가운데로 맞춰줄게요. 편집창 제일 상단의 버튼을 활용해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면 이미지 위에 있어야 할 텍스트 레이어들이 모두 안 보이죠? 이건 이미지 레이어를 앱솔루트로 바꾸면서 레이어 창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층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땐 레이어 창으로 가서 호버 컴포넌트 말고 프라이머리인 베리언트 1 컴포넌트 레이어에서 이미지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줍니다.
프라이머리 상태인 컴포넌트 혹은 레이어에서 수정해줘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수정이 되니까요. 이때 또 이미지 레이어의 위치가 변하면 아까처럼 다시 가운데로 위치를 맞춰주세요. 이제 텍스트 레이어들의 위치만 좀 바꿔주면 됩니다. 타이틀 레이어는 오른쪽에서 미끄러지듯이 등장하고 화살표는 좀 더 안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미끄러져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컴포넌트 레이어로 가서 화살표 레이어의 위치를 좀 안쪽으로 옮겨줄게요. 텍스트 창에서 포지션을 윗면과 오른쪽 면 모두 30으로 수정합니다. 타이틀 레이어는 왼쪽 면만 30으로 수정해줄게요. 다음으로 다시 호버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원래 포지션인 15씩 픽셀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로 가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미지만 바꿔주고 각각의 호버 컴포넌트만 조금씩 맞춰주면 금방 됩니다. 얼른 가볼게요. 이번에는 컴포넌트 레이어 오른쪽에 베리언트라고 써있는 보라색 네모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동일한 형태의 베리언트 2 레이어가 하나 생겨요.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럼 베리언트 3가 생성되면서 베리언트 1, 2, 3 총 3개의 변형이 있게 됩니다. 이제 새로 생성한 베리언트들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 각 베리언트들 모두 각각 호버 컴포넌트를 생성해 베리언트 1과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편집창 상단에 페이지 버튼을 눌러 컴포넌트 편집 화면을 나가겠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기초라는 건 제가 임의로 적었던 페이지의 제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와서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복사 붙여넣기로 두 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편집창 아래로 가서 이미지 카드라는 컴포넌트 이름 항목 아래 베리언트를 베리언트 2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세 번째 컴포넌트는 마찬가지로 베리언트 3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세 개의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컴포넌트 섹션 레이어를 선택하고 갭을 20으로 넓혀주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봐볼까요? 이제는 이전 영상에서 같이 만들었던 탑바와 푸터를 가져오고 웹화면을 반응형에 맞춰 다듬어 줄 거예요. 여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후 과정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컴포넌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세로 폭을 핏 컨텐트로 수정해주세요. 가로폭은 잠시 내버려 둘게요. 자, 컴포넌트가 이렇게 호버링 이펙트가 만들어졌다면 클릭했을 때 다른 무언가로 넘어가야겠죠. 저는 간단하게 각 베리언트에 따른 페이지들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 페이지의 내용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요. 대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께서도 큰 디자인 없이 페이지 창에서 페이지만 3개 추가해 주신 뒤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추가한 페이지의 이름은 각각 베리언트 1, 베리언트 2, 베리언트 3로 동일하게 지어주세요. 다시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리언트 1을 선택하고 편집창 상단에 링크 항목을 찾아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빈칸을 클릭하고 아래 나오는 페이지들 중에 연결될 페이지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베리언트 1을 선택하겠죠? 다음 베리언트 2와 베리언트 3 모두 동일하게 각 이름과 맞는 페이지들로 연결해주세요. 미리 보기로 보면 호버링 했을 때 변화가 있고 클릭하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까지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반응형으로 만들기 위해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 쓰일 레이아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PC가 아닌 모바일 같은 환경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없으니까 호버링 이펙트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잖아요. 물론 이대로 두면 터치했을 때 화면이 넘어가기 직전에 변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로딩 지연을 야기해서 유저 경험을 방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버링 없이 완성된 형태의 변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페이지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태블릿과 폰 모두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들 모두 사이즈를 조정해줘야겠죠. 컴포넌트 섹션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로폭을 릴레이티브 90%, 맥스 윗을 추가해 960 픽셀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어서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 3개 모두 선택하고 사이즈를 가로 세로 비율 고정한 채 가로폭 필로 바꿔주겠습니다. 폰 레이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간격부터 수정해 볼게요. 컴포넌트 섹션을 클릭하고 갭을 90, 위아래 공백도 90으로 세로폭을 수정해 줄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컴포넌트 섹션의 가로폭은 70%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반응형도 틀은 완성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 컴포넌트 편집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언트를 3개 더 추가해주세요. 저는 보기 쉽도록 3개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이동시켜 줄게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그레이스케일을 0으로 바꿔줍니다. 타이틀 레이어 3개 모두 선택하고 오퍼시티를 1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때 단축키 0을 눌러주면 마우스를 쓰지 않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역시 왼쪽 면을 15로 수정해 줄게요. 화살표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동일하게 0을 눌러 오퍼시티를 바꿔주고 포지션도 윗면과 오른쪽 면 15로 바꿔줍니다. 마무리로 레이어 창에서 베리언트 4, 5, 6을 각각 베리언트 1, 2, 3, T/P 라고 지어줄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컴포넌트 편집 화면을 나가서 태블릿 레이어와 폰 레이어에서의 컴포넌트를 모두 각각 베리언트 1, 2, 3, T/P로 바꿔주면 완성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컴포넌트의 가장 많은 활용법이기도 하고 어쩌면 기본적이기도 한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욱 복잡하고 다채로운 인터랙션을 컴포넌트를 활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머의 기본적인 활용을 다루는 프레이머 시작하기라는 이름의 온보딩 시리즈를 어느 정도 마치면 더 심화된 컴포넌트 응용 활용법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펙트 기능을 다루는 영상 혹은 피그마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